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는 괴담 하나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퍼지던 이 괴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하얀 승합차가 나타나면 여자아이가 사라지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얀 승합차를 보면 무조건 도망쳐라. 현재는 성인이 된 여성 A씨도 그 괴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당시에 괴담 속의 아이들이 사라지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도시 괴담들이 그렇듯이 소문으로 떠도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녀 앞에 하얀 승합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A씨는 2006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날은 통학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집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런데 건물을 나서는 그녀 앞에 그 괴담으로만 들었던 하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는데 딱 그 차 한 대만 서 있었다라고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이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니까 이 A씨가 누구를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남자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던 거죠. 차량을 보고 멈춰선 그녀를 이 남자는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날 저렇게 쳐다보지? 너무 무서워서 다시 건물로 뛰어 들어가서 선생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차량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 괴담은 그냥 뜬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인천 지역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종례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하얀 승합차를 조심하라고 매번 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이 인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얀 승합차에 대한 괴담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목격담도 있었고요. 실제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오면서 당시의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괴담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06년 여름이었어요. 월드컵 열기로 한창 분위기가 달아오르던 시기였죠. 5월 말부터 이 6월 초, 이 짧은 기간 동안 인천에서만 3건의 아동 성폭행 사건이 접수된 거죠. 피해자들은 만 9세부터 13세의 어린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이 3가지 사건 모두 동일 범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유는 이 범행 방식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범인은 남성, 그리고 하얀 승합차를 범행에 이용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르거나 늦은 시각, 혼자 이동하는 여학생을 노렸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면서 차량으로 유인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남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준단 말이죠. 이런 점을 악용한 거죠. 네 번째는 학교 주변에서 납치를 하고 이동을 한 후에 범행을 했다. 특이한 건 납치된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경찰은 당시에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기자들에게 보도 제한, 엠바고를 걸어서 보도를 막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이게 역효과를 낳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예상했던 것보다 범인 검거가 늦어지면서 추가 범행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피해 사실이나 범행 수법 같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8월 조두순보다 더한 악질 성범죄자가 출소를 한다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글이 한 맘카페에 올라와요. 이 글쓴이는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에 비해 형량도 약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 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었죠. 이 글은 화제가 됐고요. 사람들에게 김근식이라는 이름과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가 2022년 10월 16일이고요. 내일이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겼죠. 그 변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천천히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당시 39세의 김근식은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1명의 여학생들을 성폭행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범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미 2000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5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불과 출소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던 거죠. 아주 연쇄적으로 이 범행과 범행 사이의 텀이 너무 짧았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첫 범행은 2006년 5월 24일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만 9세의 여학생이었고요. 오전 7시 55분경에 좀 일찍 등교를 하던 중이었어요. 학교 정문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이 학생에게 말을 걸어요. 학교 보건실에 무거운 이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 어린 아이는 어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아이가 남자를 따라간 곳에는 문이 열려있는 하얀 승합차가 있었어요. 그 순간 이 남자는 돌변해서 아이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요. 인근 공터로 차를 몰아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학교 앞에 데려다 놓고 모습을 감춰요. 이 사건은 바로 당일에 경찰에 접수가 됐고요. 수사에 들어갑니다. 너무 대담하게도 학교 근처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요. 그런데 납치하는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이르기도 했지만 이게 이르다면 이르고 그렇지 않다면 아닌 시각인데도 목격자가 없었던 거예요. 현장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이 장소가 그 학교 주변이 조금 인적이 드물었다고 해요. 중지된 공사 현장도 부근에 있었고요. 차들이 방치돼서 이렇게 널려져 있는 조금 스산한 그런 분위기였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CCTV를 확인했고요. 이 영상 속에서 하얀 승합차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확인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2006년 당시의 CCTV 화질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차량 번호라던가 얼굴은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차량의 종류 그리고 뭐 대략적인 얼굴 외형, 키 요 정도 말고는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게 5월 24일이에요. 자, 그런데 6월 4일, 11일 만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피해자는 만 13세의 여중이었어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교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또 도움을 요청해요. 자루포대에 돌멩이가 있는데 이거 내가 차에 실어야 되거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이들이 도움을 거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김근식에게 속아서 차에 올랐는데요. 이때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납치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요, 이 두 사건이 동일 범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두 사건이 인천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구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가 달랐고 범행 차량에 대한 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렸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일 뒤에 더 텀이 짧아졌어요. 4일 뒤에 3차 범행이 벌어져요. 그리고 12일 뒤에 4차 범행, 그리고 또 14일 뒤에 5차 범행이 연달아서 터집니다.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10대였고요. 범행 수법도 동일했어요. 최악의 사건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건의 범죄가 연달아서 터지면서 이 사건이 인천광역수사대로 넘어가요. 7월 10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전담팀을 편성했고요. 사건이 벌어진 서구와 계양구 소재의 동종 전과자와 우범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가장 큰 단서는 영상에 찍혀있는 차였어요. 화질이 좀 낮아서 번호를 식별할 수는 없었는데 이 차량에서 몇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후미등의 모양이에요. 이 차종의 경우에는 후미등을 매년 다른 모양으로 출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차량은 2002년식이라는 것이 특정이 돼요. 두 번째는 차량 보닛 위에 설치된 인터쿨러, 그리고 차량 윗면에 장착된 선루프와 루프백. 네 번째, 투톤 색깔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차량의 지붕과 상단은 흰색이었는데 차량 하단은 금색인 차량이었던 거죠.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서 19,000여 대의 대상 차량 중 용의 차량을 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추려진 대상 차량은 1,558대였어요. 그 와중에도 김근식의 추가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7월 18일에 6차, 이때는 경기도 파주였어요. 그리고 8월 8일에는 7차, 경기도 시흥, 좀 지역이 바뀌죠. 계속 연달아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건은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를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
인천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것, 즉 엠바고를 걸어놨기 때문이었죠.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한 기자에 따르면 경찰서에서는 곧 잡을 수 있다면서 보도를 막았었다고 해요. 이 기자는 3달 동안 이런 사건들이 7차례나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검거만 기다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기자가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하고 이틀 뒤에 이제 경찰도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CCTV 사진이 담겨 있는 수배 전단까지 배포를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7차 사건까지 벌어지고 나서야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이게 말이 1차, 2차, 뭐 6차, 7차지 사실 6차, 7차의 그 피해자들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 단 한 명이라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아쉬웠어요. 자, 1차, 5차 사건의 피해자에게서 동일한 DNA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출연한 1558대의 차량 소유주와 그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대조 작업까지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1500대가 넘는 차량 중에서 마지막 2대가 남을 때까지 DNA 일치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일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거의 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팀이 남은 2대가 있었잖아요. 이 2대 중에 한 대가 대포 차량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돼요. 등록되어 있었던 차량 소유주가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전화를 받아요. 경찰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이 차를 몰았던 사람은 제가 아니고 오빠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오빠가 용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DNA 대조를 했는데 일치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 차량에 혹시 어떤 흔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빠의 차량이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차주 오빠가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돼요. 이 차량을 몇 달 전에 어떤 남자에게 자기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김근식이었던 거죠. 김근식의 정체가 이렇게 처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김근식이 남자에게서 차를 구매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첫 범행을 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당시에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포 차량을 구입해서 범행을 했던 거죠.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이놈이 이미 과거에 전과가 있는 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출소를 했던 것. 이런 사실들을 경찰이 파악을 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개 수배가 되고 이제 경찰의 포위망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이 김근식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7차 사건 이후에 차량을 처분하고 잠적을 해버려요. 그리고 2006년 9월에 동생 여권을 이용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이대로 범인을 놓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연 귀국을 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김근식이 필리핀에 가서 나는 한국에서 사람을 죽이고 왔다 이렇게 속이고 필리핀 내에 있는 한인 조직에 몸을 의탁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막 보도가 되니까 얘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이 조직에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쪽팔린다면서 보호를 거부했고요. 김근식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막막해져서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다시 김근식이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안양에서 성추행을 해요. 대상은 똑같았어요. 경찰은 그의 얼굴과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공개수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수배 다음 날 김근식이 경찰에 자수를 했죠. 자, 김근식 본인은 자수한 사실만 강조를 해요. 그리고 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반성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거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 여죄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8건인데 실제로 밝혀진 여죄를 합치면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됐던 DNA와도 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김근식은 결국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미 5년의 수감 생활을 했는데 나와서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도 어쨌든 5년의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재범자였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상당했고요. 당연히 주경을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가 11명인데 15년형인 거예요. 한 명 아니고 11명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15년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자수해서 검거된 이후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기보다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어떤 범죄자에게 어떤 형을 내리는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수감이 되고 나서 교도소에서 폭행 사건을 저질러요. 그래서 형기가 1년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2022년 1월 17일 내일 16년의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 다시 사회로 돌아오려고 했었던 거죠. 김근식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요. 무자비했습니다. 오직 자기보다 약한 그런 아이들만을 노렸고요. 강한 성도착증이 의심이 됐죠. 이를 뒷받침하는 이 김근식 주변인의 진술도 있었는데요. 2006년에 출소하고 나서 그 직후에 지인들이 김근식을 데리고 유흥업소에 데려가서 술을 먹었대요. 근데 20대의 여성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붙어 있어도 그냥 술만 마시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진술할 때도 그랬대요. 성인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애들이 좋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김근식의 범행은 피해자 모두 외음과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형태의 범행이다. 그럼에도 매번 흥분을 했다는 건 성도착, 성애증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너무 더럽지 않아요? 진짜? 나 진짜, 저는 근데 뭐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한테 그러는 건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는 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김근식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경고를 해요.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불가능하다. 재범 가능성이 무려 100%를 넘어선다.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 게다가 수감 생활 중에 이 폭력 사건으로 형기가 늘어난 걸 보면 재소기간 중에도 충동적인 폭력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2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전과 19범이에요. 김근식이. 법무부는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해서 관리한다고 밝혔고요. 법원은 그에게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합니다. 밤 10시부터 아동 청소년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는 거주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19세 미만의 여성은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걸로 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놈의 범죄 충동은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김근식이 아이들이 있는 거리를 활보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2022년 10월 14일에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17일에 출소하는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지낸다고 발표를 해요. 의정부 지역사회가 난리가 났죠. 맘카페에서는 거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수십 개의 댓글이 이어졌고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하필 학교도 많은 주거지역 갱생시설로 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재범 확률이 높다는데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 끔찍하다. 애들 혼자 못 나가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보느라고 의정부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파트 단지인데 물론 단지가 대단지기도 했지만 그 아파트 내 놀이터에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 좁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 김근식이 간다?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죠. 14일에 의정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래서 결정을 당장 철회해라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나 의정부 시장은 행정수단의 동원을 예고했고요.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아내겠다고 밝힙니다. 강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현재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의정부 갱생시설 인근 160m 거리에는요. 영아원과 아동 일시보호소가 있고요. 일대에는 초중고교가 6개가 있습니다. 감시와 대책 철저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없게끔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번 주에 작가님하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다가 작가님이 토요일날 대본을 보내주시고 오전에 보내주시고 저녁 늦게 문자가 왔어요. 카카오톡이 안 된다고 문자가 오셨는데 김근식이 재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김근식의 그동안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현재 나온 기사가 있고 이 영상이 내일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속보였어요. 김근식 재구속, 구속영장 발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확정 판결을 받았던 범죄 사실 이외에 추가 범행이 드러난 거예요. 2006년에 성폭력을 당했던 새로운 피해자가 최근에 김근식을 고소했고 이 검찰이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서 김 씨의 범행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던 거죠. 원래대로라면 17일에 새벽에 출소를 해서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당국에 의하면 사건 당시에 이 피해자의 나이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해요. 앞으로 관련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